저녁 식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저녁 식사를 이곳에 오시면 되게 간단하게 하거든요. 그죠? 깜짝 놀라셨죠? 너무 황당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딱 상담 받을 때나 입수할 때나 그 저녁 안 먹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팜플렛 같은 거 하나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 나음에 와서 첫인상이 과일 몇 조각하고 이거 저녁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막 그런 분들이 꽤 있거든요. 솔직히. 그죠? 조금 그렇죠. 조금 여기선 조금이시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뭔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한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에 붙여놓거나 그걸 오시면 나눠드리고 이런 걸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녁 식사를 보통 몸이 아프거나 염증이 있거나 암이 있는 분들이 혹은 정상인도 마찬가지예요. 밥에서 과일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리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저녁에서 저녁 식사를 밥에서 과일로 바꾸는 시간이 잠자기 직전이 아니에요. 직전은 야식이죠. 저녁 식사가 아니에요. 야식 그거 말고 저녁 식사를 잠자기 3시간 전에 탕수육도 먹고 고기도 먹고 지금까지 치킨도 먹고 아니면 밥에다가 반찬도 먹고 했던 분들이 과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좀 생리학적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의 회복은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게 가장 큽니다. 예를 들면 하루 24시간에서 내 몸의 회복이 언제 가장 많이 되냐면 잠자는 동안에가 가장 많이 돼요. 그러면 낮에도 회복이 안 되냐? 아니에요. 낮에도 되는데 낮에는 회복하기 위해서 조각을 준비하고 맞추고 하다가 갑자기 저녁이 되면 팡 돼버리는 거예요. 낮에는 회복을 많이 하기보다는 회복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모아서 저녁에 잘 때 그때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일례로 세로토닌 있고 멜라토닌이 있는데 세로토닌은 저녁에 멜라토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낮에는 멜라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밤에만 멜라토닌이 만들어지고 저녁에는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낮에만 만들어져요. 그럼 낮에 만든 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름철에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겨울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햇빛은 겨울철에 우리의 건강에 어떤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저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햇빛을 통해서 받은 자외선, 적외선, 또 가시광선 이런 것들이 몸에 들어오면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회복을 시켜야 되는 그 시간들이 사실 회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잔다든지 못 잔다든지 아니면 수면 때문에 자꾸 화장실을 많이 다니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회복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밤에 수면 중에, 그것도 깊은 수면 중에. 이거는 철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무조건 잠을 잘 자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잠을 뭐라고 해요? 잠을 보약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잠을 보약이라고 저도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숙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잠은 다 같은 잠일 수 있는데 낮잠을 자는 것과 밤잠을 자는 것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뇌가 깊은 잠에 빠진 것과 그렇지 않은 잠이에요. 깊은 잠에 빠지는 것과 깊지 않은 잠을 자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냐면 위장의 음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깊은 잠은 절대 잘 수 없어요. 보통 불면증을 갖거나 양질의 수면을 갖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자리가 싸납다라고 보통 하죠. 이 말은 뭐냐면 꿈을 꾸거나 아니면 체온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대사에 문제가 와서 갑자기 덥거나 땀이 많아지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몸이 많이 긴장하거나 무리하게 되면 잠자는 동안에 땀이 나야 안 나요? 갑자기 땀이 엄청 날 때가 있어요. 무리하거나 너무 힘들면은 몸이 회복하는 그 어떤 능력치가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땀을 날 정도로 몸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밤 시간에 육체와 정신이 같이 회복이 돼요. 육체는 저녁에 회복되고 정신은 낮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시간에 회복이 되는데 이때 뭐까지 되냐면 기억력도 회복이 돼요. 기억력. 뇌의 기억 체계도 회복이 되고 뇌의 편도체, 뇌의 영역들이 같이 회복이 됩니다. 보통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이 사실은 충전되는 거예요. 휴대폰을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면 뭐가 달죠? 배터리가 달죠. 배터리가 달면 충전해요 안 해요? 충전해요 안 해요? 100% 하죠. 쓰기 위해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충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충전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책들에는 이 충전을 핸드폰 충전하는 그런 것과 동일시하게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충전하는 거, 가전제품을 충전하는 것. 근데 보통 이 충전 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물질들을 대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소화시키고 영양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밤 시간에 우리 몸은 단백질 생산을 증가시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대인들이 단백질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단백질 섭취 많이 해야 건강해, 이런 표현을 하는데, 특히 이것을 신장이 안 좋은 분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내가 신장 콩팥이 너무 안 좋아졌어. 그러면 신장은 원래 뭐 하는 곳이죠? 원래 혈액의 노폐물을 거르는 곳이에요. 그 거르는 그 수많은 기관을 뭐라고 하나요? 사구체라고 하죠. 사구체. 그래서 사구체 속에 염증이 생기면 사구체 신염이라고 보통 신우신염 이런 거 말하죠. 근데 그 사구체가 혈액이 통과하면서 그 작은 모세혈관 통해서 그 사구체에서 피가 걸러지는 거예요. 노폐물을 걸러요. 보통 노폐물만 걸르면 다행인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과하게 넣잖아요. 그러면 단백질도 같이 걸리게 돼요. 그럼 신장이 물이 갈까요, 안 갈까요? 물이 가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필터가 있는데 필터에 노폐물만, 쓰레기만 걸러지면 좋은데 우리가 거기다가 소금도 넣고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다 걸리게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거기에 걸러지기 위해서는 그 필터를 막히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신장이 안 좋거나 신장 관리를 위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거나 줄이거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백질을 소량으로 먹되 단백질이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리턴을 해서 다시 재사용을 하든 아니면 신장에서 단백질을 많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섭취가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야죠. 신장만 아니라 암 환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암 환자도. 그러면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해서 잘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먹어서 과다하게 하면 이것이 암세포가 먹고 신장에 걸러지기 힘들고 간세포가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잠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놀랍죠. 내가 먹는 것만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잠을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양 섭취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양 섭취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사실 이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곳이 이제 장인데 근육도 있어요. 근육은 열을 만들어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근육이 휴식을 얻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육에 통증이 많거나 근육에 이제 알이 많이 매겨졌을 때 잠을 잘 자면 근육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잠을 못 자면 근육이 회복이 안 돼요, 거의. 그래서 밖에서 삽질을 많이 하고 농사를 많이 짓고 감자 캐고 고막 캐고 그런 일 많이 해보셨죠? 그런 거 하고 나서 꿀잠 자면 다음날 어때요? 몸이 컨디션이 괜찮아지죠. 약간 그래도 좀 아픈 데는 있지만 컨디션이 괜찮죠. 근데 정말 하루 종일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잠까지 못 잤다. 그럼 그 다음날은 지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이 반복되면 면역 체계가 깨집니다. 그럼 우리 몸이 그때부터는 호르몬 주기도 문제가 생기고 면역에도 문제가 생기고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장에 있어야 열이 만들어져요. 근데 위에 있으면 열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사실은요. 위에 있으면 소장이나 소장 기관들이 일을 잘 안 해요. 하위 기관이다 보니까. 잠잘 때는 몸이 활동하지 않은 시간에는 절대 위장에 음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몸이 활동하지 않을 때 음식이 위장에 있으면 몸에서는 소화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소장도 일을 하지 않고 장도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반면 위에서는 소화가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 2시간에서 3시간이면 소화가 돼요. 그런데 저녁에 음식을 먹잖아요. 위에서 소화되는 시간이 한 5시간 이상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저녁 시간에는 위장이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태. 여러분 위가 되게 민감한 거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음식을 먹으면 체해요, 안 해요? 체하죠. 만약에 밥을 먹고 찬물 만지거나 하면 체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계속 찬물 손 씻고 막 하면 체할 수도 있어요. 밥 먹고 독서를 많이 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역시 체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화를 시켜야 되는 에너지가 다른 데로 가니까.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여기로 뭐가 모여요? 피가 모이죠. 위장에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다 여기로 모이고 손에 찬물이 되면 손에 피가 모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위에서 그 혈액이 다 나눠지겠죠. 그럼 정상적인 소화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체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위가 되게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위에 음식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도 문제지만 위장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친 상태에서 위에 음식을 또 많이 넣어주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전반적인 대사에 장애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녁 한 끼만 굶었는데 대사 장애가 싹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장이 무리가 안 가요. 간도 무리가 안 가요. 간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녁 한 끼를 안 먹게 되면 면역이 약한 분들은 면역이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과일로 바꿔 드시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정말 많이 활성화됩니다. 특히 뭐 과일에서는 사과, 귤, 오렌지, 뭐 키위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과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드시면 괜찮아요. 저번에 강의 갔는데 한 분이 그럼 저녁에 과일을 많이 먹어도 되냐고 하시길래 된다고 했더니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드시기로 했더니 이제 사과 5개. 이번에 사과 5개 먹어야 배부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여성분인데 실제로 그렇게 드신대요. 그래서 금식을 며칠 하시라고 이렇게 했었고, 이게 왜냐하면 위가 늘어나면 사과 하나, 2개, 3개에서 위 늘어나면 나중에 2개, 3개도 배가 안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는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쫙 늘어나면 풍선 불어보셨죠? 풍선 불어주면 계속 여러 번 불면 풍선이 어떻게 돼요? 약간 그 팽창된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장도. 그 다음에 보통 입냄새가 되게 많이 나는 분들이 있어요. 입냄새가 치아에 세균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단순 치아에 세균이 많은 이유는 뭐 찌꺼기가 있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위장의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안 먹고 물을 마시게 되면 몸속에는 세균이 정화가 되다 보니까 해결이 돼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침 입냄새가 거의 사라지기도 하고요. 백태도 거의 사라질 수 있어요. 백태가 정말 많이 껴요. 근데 어느 순간 저녁을 안 먹으니까 백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와서 혀를 딱 보면 거울을 보면 하얗게 이렇게 두꺼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위장이 엄청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자동으로 금식을 하게 돼요. 근데 아침에 밥을 먹고 싶고 입맛이 있는데도 하는 것은 금식인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맛도 없고 못 먹을 것 같고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시면 금식이 아니에요. 몸에서 거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간이라는 기관이 무슨 기관이죠? 해독기관이잖아요. 해독기관. 사실은 저녁 시간 동안에 음식을 비워놓으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독기관인 간을 세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간은 해독기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소화액도 만들어내요. 쓸개즙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간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녁 한 끼만 굶는데 6개월 해보니까 간 수치가 정상이 된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간이 좋아져야 몸이 좋아질 수 있어요. 피부병이든 암이든 염증이든 할 것 없이 간이 좋아져야 몸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다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거. 잠잘 때 깊은 잠을 못 자면 꿈을 꾸거나 잠잘 사납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화기관 중에 위장의 음식이 없어야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장의 음식이 잠자는 그 시간에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그것이 내려와서 장에 있어야 돼요.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위장의 음식이 있을 때는 소장이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식을 하거나 저녁에 위장의 음식을 계속 넣으면 아래서도 이게 잘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음식이 다 썩거나 부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그 세균이 우리 몸에 다 퍼지겠죠. 입안에서까지 올라오면 입냄새며 백태 끼고 염증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